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확장된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기본기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초 개념 모르겠으면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강의 있으니까 그쪽을 카드에 첨부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교재도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달 가형 21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니까 되게 옛날 문제죠. 자, 문제 볼게요. 4차 함수 fx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번 조건 보니까 이 조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y축 대칭 우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전부 다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거니까 홀수 차수는 전부 다 지워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홀수 차수 너와 너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는 풀이는 꼭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이 풀이에 대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당위성은 조금 적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나분 조건에서 극소값을 마이너스 10을 가진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원래 4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극소값을 가진다면 두 개를 가질 텐데 이 함수가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극소값을 마이너스 10 한 종류만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좌표 평면을 그려 놓고요. 제가 어디에서 극소값을 가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극소가 되는 이 지점을 알파로 놓고 그럼 이제 요 알파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0인데 극소의 모습이어야 하니까 여기서 터치하는 모습이 이렇게 터치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제가 요 상황을 한번 식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원함수에서 y 이퀄 마이너스 10이라는 아주 간단한 상수함수를 빼는 거예요. 차의 함수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x 빼기 알파의 제곱인수에 q1x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 이 함수가 y축 대칭이라고 하였으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거꾸로 빼기 알파가 있으면 빼기 알파에서도 함수값은 마이너스 10이고 터치하는 모습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이 모습을 제가 식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마찬가지 f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x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 q2x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수항을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마이너스 10이 되고 너도 옮기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둘 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 합칠 수 있다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는요 합치면 x 빼기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4차식이니까 q를 달아야 할 것 같은데 최고차 항수 1이니까 q를 안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fx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1번 문제하고 비교를 잘 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1998년 수능의 문이과 공통으로 29번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일단은 어떤 함수의 일부분이 있고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도록 ABC 값을 정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황을 제가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fx-1은 0이죠. 0에서 터치하는 거니까 x제곱의 q1x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인데요. 이쪽 상황은 x축이니까 y 이퀄 0이 되니까 fx-0라고 하는 것은 1에서 터치하는 거죠. x-1의 제곱에 q2x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상수항을 넘기겠습니다. 플러스 1이 되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0이 되는데 아까 1번 문제와 비교하면 1번 문제는 둘 다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하나의 식으로 합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나머지가 이렇게 플러스 1과 0으로서 합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인수 정리 혹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하는가? 미분하여 합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곱미분은 조금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게 2차식이죠. 2차식을 곱미분 쓰면 어차피 1차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의 X는 X Q3X
더하기 0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F'의 X는요. X-1의 Q4X 더하기 0이 될 거예요. 그럼 드디어 이제 0하고 0으로 맞춰진 거니까 하나의 함수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F'의 X라고 하는 것은요. X에 X 빼기 1 들어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3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3A의 X제곱으로 진행이 되는 2차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3A를 달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적분하여 F0이 1이고 F1이 0 이대로부터 A, B, C 값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가 2번 문제였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2010년 6월달 가형 24번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제가 제시문 분석 단계는 조금 생략하고 일단 결과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과 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상수항을 제가 넘겨볼게요. 플러스 F2가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F1이 되는 거니까 아까와 똑같죠? 나머지가 같지 않으므로 하나의 식으로 합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미분한 식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분한 식을 이용하여 인수정리 혹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식 미분하니까 F'의 X라고 하는 것은 이게 2차니까 곱미분 쓰면 1차로 묶여내질 것 같습니다. X-2의 Q3X 더하기 0이 되겠죠. 마찬가지 밑에 식은 F'의 X에 X는 X 빼기 1의 제곱에 Q4X에 더하기 0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미분하니까 드디어 나머지가 같아지게 되어서 하나의 함수로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의 X라고 하는 것은요. X-2의 X-1의 제곱에 곱하기 Q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답도 한번 내볼게요. 구하라고 하는 것이 F'3분의 F'의 5를 보라고 했으니까 3을 먼저 넣게 되면 1 곱하기 4Q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5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6Q가 되어서 Q랑 Q 약분되고 4하고 16 약분 4니까 네, 정답이 12라고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림인데 1번 문제는요. 식을 세웠을 때 나머지 같으니까 바로 하나의 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 문제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다른 상황이니까 하나의 함수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하여 나머지를 같게 만들어 놓고 인수 정리를 위해서 하나의 식으로 합치자라는 게 3번까지의 주제였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2014년도 서울대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 12번 문제였습니다. 요 직선이 이 곡선과 이 두 점에서 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직선이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y는 equal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했던 차의 함수를 이용한 터치와 크로스의 발전 형태니까 바로 쓸게요. 네, 그럼 이제 차의 함수. 이 곡선에서 요 직선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서 직선 ax 플러스 b를 빼주면요. 이게 x0와 x1에서 접하는 거니까 x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q를 달아야 하는데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더 이상 안 쓰고 그냥 1이라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교재에 밑에 교수님의 해설 코멘트를 붙여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2020년 9월달 나형의 30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자, 문제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요 4개의 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떻게 문제를 풀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도 어떻게 식을 세워야 할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x축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0, 여기에 1, 여기에 2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함수값 4마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요 네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즉 기하적으로 직선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4점을 지나는 직선을 임의대로 y는 equal ax 플러스 b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4차 함수가 이 4점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 해도 일반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식 세우면요. fx 곡선에서
직선을 뺄게요. ax 플러스 b를 빼주면 x 더하기 1에 x에 x 빼기 1에 x 빼기 2 한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이번에 또 q라 놓지 않고 그냥 1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2012년 9월달 가형에 21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또 옛날 문제예요. 자, 조건 보니까 3차 함수 fx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차를 합성한 거니 결국 9차식이겠죠. 그 다음 이제 3차식에서 1차식을 빼더라도 이 식은 3차식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3차식으로 나머지니까 hx는 2차 이하의 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조건을 간략하게 써봤는데 F알파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나눗셈 정리로 만들어진 식은 항등식이니까 제가 양변에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H 알파가 나오고요. H 베타가 나오고 H 감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 때 2차 이하의 식이니까 2차식이라고 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으면 이 문제 풀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 말은요. HX와 Y는 X의 교점의 개수가 3개인데 그 교점의 X좌표가 X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 함수가 2차 함수한다면 2차 함수와 직선하고의 교점은 절대로 3마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약간 흘렸는데 이 식은 2차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2차식 될 수 없고 1차식, 그 1차식도 뭐예요? Y는 X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번 보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문제 7번입니다. 2019년 9월달 나형 30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보니까 출제가 되었을 당시에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제시문 분석 단계도 어려웠고 끝에 가서 답 처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 원본을 보시면 문자 A와 B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해서 A를 쓰지 않고 그냥 이름을요 px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이라고 한번 흘려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 분석이 다 끝나고요. 결론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문제가 이 fx를 결정하여 그 함수의 x 대신에 5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조건 이제 이렇게 4마리가 나와 있는데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잘 더듬어 보신다면 쌤, 나머지가 다르니까 미분한 식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 1번, 2번, 3번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곱미분을 사용하면 그 하나 적은 차수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사실 알 수가 없고 사실 1차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하여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쌤, 그냥 fx를 단순하게 px 3승 플러스 qx의 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s라고 놓은 다음에 이 네 조건을 전부 이용해서 PQRS를 구해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당시에 그렇게 푼 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확장이잖아요. 조금만 한번 더듬어 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조건을 이렇게 2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 fx는 x의 x 빼기 1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p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를 px 플러스 q라고 쓰면 2차로 나누어 쓰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거예요. 나머지 제가 r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요 rx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점과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x가 얼마? 2x가 되는 거예요. 좀 많이 확장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문제를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쌤, 그럼 이렇게 2마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2마리를 써도 된단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써볼게요. fx는 x 빼기 1에 x 빼기 2에 마찬가지 그냥 px 플러스 q라고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px 플러스 q와 얘하고는 다른 상황이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똑같이 rx가 될 건데 요 나머지는 뭐겠어요?
1,2와 2,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울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1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1,2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빼기 x 더하기 3이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써볼게요. fx는 이제 바로 쓰겠습니다. x에 x-2에 그 다음에 똑같이 px 플러스 q가 몫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원점과 2,1을 지나는 거니까 나머지를 2분의 1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다 똑같은 식인데 요 세 식 중에 이 조건을 이용하기 가장 좋은 식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요 식이죠. 왜요?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계수는 목함수의 함수값이라고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f'0은 얘를 지운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프라임1은요 이 녀석을 지운 다음에 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과생 중에 이 문제를 쌤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f'의 1 마이너스 f'의 0가 마이너스 6이니까 정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f2'의 x 나누기 1 빼기 0으로 쓰면요 여러분들 3차 함수를 미분을 2번 하게 되면 1차 함수일 거예요. 그럼 이제 0부터 1까지의 넓이와 같아지는 것은 중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f2'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6입니까? 이렇게 푼다면 뭐 어떤 식으로 가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요 이렇게 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목함수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관점이라면 당연히 요 식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눈치를 조금 채셨으면 좋은데 여러분 2점을 이용할 수가 있다면 3점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네, 됩니다. 3점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우고요. 제가 아까 7번 문제 풀기 전에 6번 문제에서요 6번 문제가 얘였죠. fx 빼기 x로 나누면 몫이 gx고 나머지가 hx인데요 이게 3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요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x를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풀 c라고 놓으면 조건이 뭐였죠? h 알파가 알파였고 h 베타가 베타였고 h 감마가 감마였잖아요. 자, 근데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은 세 교점에서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교점을 공유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차식이 아니고 hx가 x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문제는요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2차 함수와 세 교점을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결한 효율적인 풀이 뭔가 하면요 fx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x에 x 빼기 1에 x 빼기 2에 최고차항 모르겠습니다. p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rx는요 a, x의 제곱 더하기 bx 풀 c라고 둔 다음에 네, 이 점들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앞에 거 지워지죠? 1도 2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이제 C값이 0이라는 얘기죠. C값은 0. 그 다음에 F1이 2니까 1 집어넣을게요. A 플러스 B가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2를 넣겠습니다. 4A 플러스 2B가 1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 식에 2배 할까요? 2A 플러스 2B가 4가 되어서 윗식에서 아래식 빼주니까 2A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 값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B는 똑같이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B 값은 여러분들 2분의 7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가 끝났죠 그냥? 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7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2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나머지 두었을 때 요 두 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이쁘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일 이쁘죠. 왜? 어차피 얘도 얘를 품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녀석을 지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0을 집어넣겠습니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조금만 지울게요. 0을 집어넣게 되면 2p인가요? 2p.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미분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2분의 7 될 거예요. 근데 0을 집어넣은 거니까 플러스 2분의 7 되겠습니다. 여기서 뺄게요. 뭘 빼는가 하면 프라임 1이니까 이 녀석을 죽인 다음에 1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p인가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이 녀석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빼니까 이게 3p인가요? 3p가 되고 잠깐만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네요. 네, 2분의 1. 그래서 이게 요 값이 3이 됩니다. 이게 6이 되어서 결국 P값도 1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함수가 결정이 끝났죠? 네. 이렇게 결정이 완전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구하라는 문제는요. 여기다가 이제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5를 집어넣을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 다음에 5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75 더하기 2분의 35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0이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0이라고 나왔던 예전의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짤막하게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확장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야 하고 갈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수능 잘 준비하셔서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